저는 30년 동안 자연항염 물질을 연구해온 박사 장혜민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냄비에 올려서 푹 끓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그렇게 끓이지 않습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항염 성분이 몇 배나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염증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왔던 분들은 이 차이가 몸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일반 냄비로 끓이면 이 성분들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압력 환경에서 고온으로 우려내면 성분이 변형되면서 항염 능력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생강을 쓰는데 끓이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인데 몸에서 느껴지는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예전 방식으로 끓이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방법을 바꿔보실 건가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생강차를 끓여 드시고 계신가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69세의 지인 김명수 님도 늘 냄비로 생강차를 끓여 드셨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자주 붓고 관절이 잘 쑤신다며 생강차가 좋다길래 꾸준히 마셨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걷기도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끓이시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냄비에 물 붓고 생강 넣어서 1시간 정도 푹 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손질한 생강을 압력밥솥에 넣고 고온으로 천천히 우려낸 뒤 하루에 한두 잔씩 따뜻하게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붓기가 덜하고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며 본인이 더 놀라 하셨어요. 특히 손가락 관절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작은 습관 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강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생강차 끓이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생강차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압력밥솥을 쓰면 성분이 왜 달라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력 환경에서는 생강 속 활성 성분이 자연스럽게 변형되면서 항염 능력이 증가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110도 이상의 고온 고압에서 생강을 처리할 경우 쇼가올과 폴리페놀 함량이 기존 방식보다 약 20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생강 50g을 쓰더라도 끓이는 방법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항염 성분의 양이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68세 박영수님은 같은 생강으로 2가지 차를 끓인 뒤 마셔보니 압력 방식이 훨씬 몸이 덜 뻐근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압력밥솥에 물 3리터, 생강 50g을 넣고 추가 움직임 후 약불로 20분 유지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생강차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끓여 드시나요? 다음으로 생강 손질의 차이가 효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얇게 써는 과정만으로도 성분 추출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내 식생활 연구 자료에서는 생강을 얇게 편으로 썰수록 활성 성분 용출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생강을 두껍게 써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겉표면만 우러나고 속은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얇게 썰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성분이 물속으로 빠르게 녹아 나옵니다. 74세 이은재님은 평소 큼직하게 썬 생강으로 끓이다가 얇게 썬 생강을 사용하니 향도 깊고 몸이 따뜻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15분 정도 불려서 껍질을 벗기고 최대한 얇게 썰어 준비하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 써는 경우 물맛만 나고 성분은 적게 나오니까 손질할 때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강을 보통 어떻게 손질하고 계신가요? 이제 생강차의 항염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은 염증 요소를 직접 억제하는 천연 항염 물질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에서는 생강의 염증 억제 능력이 양파나 마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늘이나 양파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생강이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관절이 자주 욱신거리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62세 조민호님은 꾸준히 마신 뒤 손 관절의 욱신거림이 예전보다 덜하다고 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잔, 저녁 식사 후 반 잔 정도가 부담 없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의 체질에 따라 따뜻한 성질이 부담될 수 있으니 지나친 양은 피해야 합니다. 염증 때문에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독소 배출 효과가 상승합니다. 레몬의 리모노이드가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국내 식품 영양 자료에서는 리모노이드가 활성화될 때 체내 노폐물분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생강만 마셔도 좋지만 레몬을 함께 넣으면 체내 노폐물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71세 김경훈님은 레몬을 마지막에 넣어 우린 뒤 마시니 속이 훨씬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차를 다 끓인 뒤 불을 끄고 레몬 1개를 2리터 기준으로 넣어 5분 정도 우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레몬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불을 끈 후에 넣어야 레몬의 비타민과 리모노이드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평소 레몬차나 과일 우림차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마시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파의 알리신과 플라보노이드가 생강과 만나면 항염 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대파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탁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생강과 대파의 조합이 의외로 아주 잘 맞습니다. 66세 정창호님은 생강차에 대파를 아주 조금 넣어 마셨더니 손가락 관절이 덜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생강차 끓일 때 3분 이내로 대파 한 줌을 넣어 살짝 우리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파는 오래 끓이면 알리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음식 조절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라 체질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몸을 덮여주는 성질이 있어서 과량 섭취하면 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내 한의 식품 관련 자료에서도 따뜻한 성질의 식품은 체질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이 생강을 과하게 드시면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70세 오명자님은 하루 3잔 이상 마시다가 더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양을 조절한 후 편안해졌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은 하루 1잔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워지는 느낌이 지속되면 양을 줄여야 합니다. 생강 드시면 얼굴이 달아오르는 분 계신가요? 이제 확장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생강차의 효과를 어떻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시간대에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강의 항염 효과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할 때 더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하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한 잔, 저녁 8시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마시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공복에 속이 쓰린 분은 식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침과 저녁 같은 정해진 시간에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주로 어느 시간대에 드시나요? 다음으로 냉장 보관과 데우는 방법입니다. 생강차는 식으면 성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데울 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끓여놓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데울 때 그냥 따라서 데우지 마시고 한번 잘 저어주신 다음에 데우세요. 그래야 가라앉은 성분까지 고루 섞여서 마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는 너무 오래 데우지 않습니다.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냉장 보관 후 필요할 때마다 따뜻하게 데워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차를 보관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편하셨나요? 레몬이나 대파 외에도 궁합 좋은 재료를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계피나 대추를 함께 사용하면 향과 따뜻함이 더해집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대추는 기운을 보충해주니까 생강차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다만 너무 많은 재료를 한 번에 넣으면 위에 부담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은은하게 우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강에 계피 한 조각 넣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료와 함께 우려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하루 섭취량 조절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과 차는 꾸준함이 핵심이며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체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몸 상태가 예민한 날에는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사이를 기본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생강차를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생강차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혈당이 자주 요동치면 염증 반응이 쉽게 올라갑니다. 아무리 생강차를 열심히 마셔도 밥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빵이나 떡 같은 걸 자주 드시면 소용이 없어요. 생강차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식습관도 함께 맞춰줘야 합니다. 식사 중 단 음식을 줄이고 생강차를 여유 있게 마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평소 단 음식이나 간식은 어느 정도 드시는 편인가요? 음용 온도 조절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면 점막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걸 후 불면서 마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식도나 위 점막이 자극받습니다. 미지근하게 식힌 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한 정도에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입안이 데이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딱 좋습니다. 차는 뜨겁게 드시는 편인가요? 따뜻하게 드시는 편인가요? 운동과 병행하면 항염 효과가 상승합니다. 가벼운 걷기와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함께 도와줍니다. 생강차 한 잔 마시고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속 혈액이 더 잘 돌아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생강차 한 잔 후 10분 걷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가벼운 운동은 평소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생강차를 마실 때 물을 함께 충분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차가 항염 작용을 하면서 체내에서 노폐물이 분해되는데 이때 물이 충분해야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생강차 한 잔 마시고 나서 30분 후에 물 한 잔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강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생강차를 함께 드시면 항염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73세 윤석범님은 생강차를 마시면서 아침에 호두 5알씩 함께 드셨는데 한 달 후부터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생강차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튀김이나 라면 같은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염증을 오히려 증가시키니까 생강차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계절에 따라 생강차 활용법을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생강차를 미지근하게 식혀서 마시면 속을 시원하게 해주면서도 항염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마시면서 몸을 덮여주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생강차를 조금 진하게 우려서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차를 마시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마셔야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마시면 관절이나 염증 부분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한미선님은 6개월 동안 꾸준히 마신 후 손목과 발목의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져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강차의 효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끓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와 함께 마시면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는 그냥 끓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리 온도와 압력, 손질 방식, 재료의 조합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생강 50g을 써도 냄비로 끓이느냐 압력밥솥으로 끓이느냐에 따라 항염 성분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잘못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향만 남고 성분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생강차를 마셔도 몸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절은 여전히 욱신거리고 붓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염증 수치도 그대로입니다. 시간과 노력만 들이고 정작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왜 변화가 없는지 의아해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생강차가 효과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되죠. 반대로 올바르게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 완화와 독소 배출, 관절 불편 완화까지 여러 부분에서 몸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 주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덜 뻣뻣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무릎이 덜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 달이 되면 몸이 붓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3개월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관절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아주는 것도, 장을 보러 시장에 가는 것도, 친구들과 등산을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압력밥솥으로 생강차를 끓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냄비 대신 압력밥솥, 이 작은 변화가 오래된 습관을 바꾸고 몸의 흐름을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집에 압력밥솥이 있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생강 50g, 물 3리터, 압력밥솥에 넣고 추가 움직임 후 약불로 20분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몬 한 조각, 대파 한 줌을 상황에 맞게 더하시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아침 저녁 정해진 시간에 따뜻하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에서 분명한 신호가 옵니다.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압력밥솥으로 생강차 끓이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손질하고 끓이고 보관하는 과정을 익히세요. 둘째 주에는 마시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주부터는 레몬이나 대파 같은 재료를 추가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으세요. 넷째 주가 되면 자신만의 루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한 달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날은 바빠서 못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재료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7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것보다 느슨하게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함께 마시면 더욱 좋은 또 다른 항염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식재료인데 생강과 조합하면 항염 효과가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관절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특히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관절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생강차를 어떻게 끓여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고 방법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생강차를 마시면서 느낀 변화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